계약이 네. 흥미로워. 할 때마다 짜릿하죠. 네. 계좌 주세요 할 때. 네. 그럼 계좌 이거 막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송도에서 지금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최연아 중개사라고 합니다. 너무 잘했어. 아, 네. 심플하죠? 되게 어렵게 딴 자격증이잖아요, 다들. 근데 몇 살 때 땄죠? 저 2012년도에 땄으니까 2012년? 26 정도? 26살. 네. 나이 밝히면 안 되잖아. 아, 괜찮아요. 지금 나이가 나오잖아. 그러네요. 그냥 26살만 하지. 그러네요. 네. 이게. 어쩔 수 없죠. 받게 되나요, 그럼 이제? 괜찮아. 네. 그래서- 동안. 동안으로.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때 아가씨잖아요, 그때는. 그쵸. 지금도 아가씨. 네. 근데 되게 어린 아가씨인데 네. 왜 공인중개사를? 잘 생각 안 나지 않나요? 그때는 사실은 이제 딱 취준생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작은 아빠가 이제 작은 아빠께서 너무 차려주신다고. 자기는 못 따니까 네. 나이가 드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한다. 주변에서 하면 꼭 그래. 차려주신다고. 근데 막상 따니까 내가 그랬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부여였네. 그냥 사실은, 동기부여. 네, 사실은 장롱면허였어요. 제가 이렇게 따놓고 이제 그걸 활용을 못 하다가 이제 그 1인 사업자로 이제 전자상거래업을 하다가 제가 자격증이 계속 장롱에 있으니까 이걸 좀 깨워줘야겠다. 왜냐하면 전자상거래업을 하면서 약간 마케팅이나 홍보 같은 거를 같이 겸하잖아요. 맞아요. 같이 꼭 근데 해야 돼. 사업은 어쨌든 다 맥락이 똑같은데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 어떤 흐름을 트렌드를 못 쫓아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이 들어서 또 뭘 배워서 할 수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러면 일단 내가 맛이나 보자 하면서 이제 소공으로 취업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았구나. 네, 맞았어요. 아주 잘 맞았어요. 그래서 계약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큰 수수료가 나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소공들 처음에 들어갈 때 뭐 기본급 얼마 돈이 그렇게 되진 않는데 네, 오히려 그냥 계약이 네, 흥미로워. 할 때마다 짜릿하죠. 네, 계좌 주세요 할 때. 네, 그럼 계좌 이거 막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진짜 다른 맛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쇼핑몰이잖아, 전자상거래가. 네. 쇼핑몰을 하면은 혼자서 이렇게 있다가 네. 누군가 사람을 만나면서 갑자기 되게 네. 즐거운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원래 쇼핑몰을 했었거든요. 네. 쇼핑몰을 하다가 이제 매장을 차려가지고 진짜로 고객을 만나니까 네, 네. 완전 새로운 세상이야. 네, 맞아요. 똑같은 물품을 맞아요. 파는데도 맞아요. 와 완전 흥미로웠고 네. 또 부동산 하면서 또 그걸 느낀 거잖아. 네. 그리고 소공예 때랑 개공이 되었을 때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공예 때는 그냥 어떤 계약에만 집중하고 그냥 그런 것만 생각하는 차원이었으면 개공이 되니까 직원분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 좀 더 시야가 더 넓어지고 그리고 방향을 좀 더 장기적으로 설정하게 되고 의미를 더 부여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단순히 내가 부동산 중개사 일 합니다 이게 아니고 네. 좀 더 부가적인 긍정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나요? 약간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자상거래업은 사실 제가 느끼기엔 그냥 물건 파는 돈벌이? 네, 장사꾼 뭐 이런 거였는데 뭐 물건 올리고 팔고 그냥 거기서 끝. 근데 사회적인 의미가 없어요. 거기선 그냥 내가 내 발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개사 일을 하면서도 많이 느낀 게 그런 게 되게 힘들었어요. 뭔가 알려주지 않고 막 내가 막 경험을 쌓아가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주위에 공동 중개를 하면서도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싫고 처음에 그런 내가 중개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를 타파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약간 혁명가네. 거창하진 않은데요. 나만은. 거창하진 않은데 적어도 저를 통해서 계약하신 분들은 중개사가 이렇구나. 원래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그거라도 저는 정말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할 때 되게 좀 꼼꼼하고 확실하고 약간 최대한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식으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업종을 다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네. 최소한 나를 만난 네, 사람만큼은 안전하게 네. 그리고 확실하게 그리고 네. 좋은 중개사가 있다는 걸 네. 세상에 알렸네. 네. 그리고 직원분들한테도 그런 마인드를 좀 심어드리고 싶었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일하신 분들은 나중에 밖에 가서 차리셔도 바로 잘 독립할 수 바로 하실 있고 수 있게. 좋은 거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언젠가는 다 이 바닥은 다 통하잖아요. 저도 이제 공동중개를 나중에 할 수도 맞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보통은 괴롭히는데. 저 너무 네, 시달렸어요. 나갈 때까지도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나간 나가서도. 다음에도 괴롭히는 사람들 되게 맞아요. 많고. 맞아요. 예. 지금 여기 우리가 공유 오피스잖아요. 네, 근데 네. 나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공간 네네. 자체도 그렇고 오늘 저희가 여기 로비에서 찍고 있잖아요. 네. 이제 회의실이 꽉 찼어. 네. 그래서 제가 로비에서 예약을 찍고 했어야 있는데 너무 공간들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이런 데서 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을 보통 처음에 하진 않잖아요. 그쵸. 처음에 하진 않죠. 네. 근데 왜 근데 공유 오피스 있어요? 결국은 돈이죠. 왜냐하면 창업 비용이? 1층에서 창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1층에서 그리고 막 250, 300씩 내가면서 할 엄두가 안 났어요. 그래서 28층까지 올라왔어? 26층입니다. 한 2, 3층 정도까지만 올라와도 되는데 26층까지 올라왔어. 맞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공유 오피스를 이렇게 좀 찾다가 네. 저는 일단 지역을 먼저 타겟을 이 지역으로 삼았거든요. 송도로 딱 잡았어? 송도로 잡았고 거기서 공유 오피스 뭐 있냐 이렇게 쫙 봤는데 마침 여기가 오픈이 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참 공사일 때 이제 매니저님하고 이제 여기를 투어를 했는데 저는 이 뷰를 보고 단박에 뷰는 이따가 한번 돌려서 찍어서 네, 보여줘야겠어요. 네, 나도 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뷰 보고 안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너무 예뻐 근데. 잘 나오나요? 봐봐요. 이거 예쁘지 않아요? 이게 사무실 전경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보고 들어온 거잖아. 네, 맞아요. 이 뷰도 뷰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를 이제 들어와서 올라오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손님들한테 보여주는 이미지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되게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도 되게 깔끔한 게 있어가지고. 야. 웬만해서는 진짜 계속 여기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막 이거 좀만 하면 1층 내려가야지 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건 있죠. 나만의 좀 예쁜 사무실을 꾸미고 싶다 이런 거는 그건 있는데.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여기를 버리기는 좀 힘드네.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하고 근데 이거는 나한테 더 잘 맞는 공 같아요. 오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나는 이 사무실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영상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런 거 봐봐요. 여기 옆에 책장도 있고 이 배경도 되게 예쁘잖아요. 내가 이걸 꾸미려고 해봐. 나도 이거 못 꾸미. 그러니까 일단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난 이 정도 센스가 없어요. 맞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이게 배경이 이렇게 예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등도 너무 예쁘고 이런 게 나 여기서 비 오는 날 진짜 커피 한 잔 먹어보고 싶다. 오세요. 이 뷰에서.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한번 비 오네요. 한번 전화하고 오시면. 장마처럼 어저께 갔어야 되네. 이제 장마인데. 너무 좋은 것 같아. 나 여기 밑에서 송도에서 볼 때랑 또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이게. 달라요. 다르고 뭐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 뷰를 보면서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사업에 대한 다짐, 뭐 약간 계약에 대한 맞아. 다짐.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일을 하다 보면은 나 혼자만 그냥 강인하게 꿋꿋하게 뭔가를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야, 할 수 있어. 그래서 뭐 약간 주사기처럼 주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여기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이 카메라 들고 진짜 다 찍어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공간이 그런 공간이니까 찍으면 안 되겠지만 나는 너무 괜찮았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거는 여기에다가 협조를 받고 찍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사람들한테. 너무 좋다. 이런 거 이거는 이렇게 실제로 창업할 수 와서 있다. 보지 않는 이상은 안 와요. 느낌이. 사진으로 봐도 잘 안 와요. 나도 창업을 할 때 공유 오피스라고 얘기하면 나도 왜 안 했냐면 있는지 알았고 가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 회의실만 봤고 나는 누군가와 이 공간을 겹쳐서 쓴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비싼 월세를 내면서 또 사무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데라고 하면은 프라이버시도 유지되고 아마 다른 분들도 보여주면은 저렇게 할 수 있어? 난 그 생각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030들 보면은 청년 공인중개사들도 있는데 창업 비용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충분히 이런 데서 보면은 창업 비용이 영원히 맞아요. 1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100만 원. 월세가 정말 100만 원. 초기 창업 비용이 뭐 여기 웬만해서 들어가려면 2천만 원, 못해도 2천만 원은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정말 그것도 저만 있어요. 잘하면 됩니다, 여기서. 저만 잘하면 돼. 저만 잘하면. 여기 이렇게 공간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진짜 저만 잘하면 거기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아까 워킹도 있었다면서요? 네, 워킹이. 26층인데 워킹이. 워킹이 그때 법인의 회사 직원분이셨는데 이제 하도 사무실에 안 나가니까 이제 계속 그 찾으러 다니다가. 주마다 이제 직접 내놓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그 포스코 타워다 보니까 여기 자체 그 사무실 입주사들 중에 또 사무실을 구하는 사람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심지어 여기는 지문을 찍어야지 지금 보안이 있잖아요. 아, 그것도 좋아. 그것도 너무 네, 좋아. 근데 그것도 어떻게 뚫린 거예요. 이렇게 다른 분이 열렸을 때 이제 오신 거예요. 이제 같이. 저도 아까 전에 들어갈 기회가 3번 있었어요. 아, 진짜? 근데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오시고 이제 저희 사무실을 이제 똑똑똑 하신 거죠. 근데 처음엔 저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물건을 내놓으시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집을 보여드리고 있는 과정이었어가지고 그럼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했는데 어느새 사무실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침 저희 실장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접수를 했는데 또 마침 그 물건을 저희가 또 계약을 해드린 거예요. 드라마네. 26층은 워킹이 되네. 네, 그래서 저희도 놀랐어요. 워킹이 와서 당황하는 부동산도 흔치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당황하죠.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근데 그 고객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여기 26층이 어디 건지 내가 갈 거다. 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아. 정말. 회사님 한 번 더 만나러 와야 될 수도 있어. 2탄이 되나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기가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나도 몰랐으니까. 네, 저는 운이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딱 그 창업을 결심한 그쯤에 여기가 오픈을 했기 때문에 참 좋은 기회로 여기를 같이 스타트를 했었고 근데 여기 공유 오피스가 좀 더 뭔가 확실히 좀 다른 공유 오피스에 비해 또 다른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저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그때는 정말 이렇게 공간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말 콘크리트 막 이렇게 그냥 한창 공사 중이었거든요. 근데도 느낌이 좋더라고요. 여기서 좀 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위치도 여기는 웬만해선 다 아세요. 건물이 제일 높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제일 큰 빌딩이에요 가면은 다 아세요. 거기 뭐 부동산이 어디에 있어요 하면은 저희 뭐 타워에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요? 막 하다가 뭐 센트럴파크 앞에 있어요 뭐 아니면 여기 무슨 호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거진 아세요. 다 아세요. 그것도 랜드마크에 있다는 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적으로도 마음에 들어서 여기를 선택했어요. 근데 그것도 있잖아.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 혼자 시작했다가 2인 됐다가 네. 3인까지. 그쵸.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 지금 5인실을 이제 목표로 가고 있는데요. 직원분도 이제 채용을 한 번 더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남자 직원분이 오시는데. 축하드려요, 진짜. 근데 이런 데서 뭔가 내가 매물도 확보하고 손님도 만나고 한다는 것 자체를 사실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잘하는 걸 보여주니까 그쵸. 다른 사람들도 되게 용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저희 실장님도 처음에 저희 실장님이랑 할 때 실장님 한 길게는 6개월 보고요. 영 아니면 저희 그냥 헤어지자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새 벌써 지금 6개월 넘었거든요. 계약 연애였네요. 계약 연애. 네, 우리 영 아니다 이게 했는데 너무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말자 막 이랬는데 감사하게도 실장님도 워킹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광고가 요즘에 크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진짜 말 그대로 집중을 할 수 있어서 계약에 딱 집중을 하고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1층 부동산에서 있으면서 잡상인 분들도 뭐 오시고 한번 무당분도 한번 오셔가지고 스님도 오죠. 네. 돈을 심지어 뜯긴 적도 있어요. 저는 많이 드렸어요. 이게 미신 같은 거긴 한데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함부로 내보내면 돈도 나간대.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냥 얼마씩이라도 항상 전 덤까지 봤어요. 점은 못 피하지. 점은 유혹이 엄청 강해. 이거 이거 될 거라고. 왜냐면 그 무당분이 저한테 너는 얼굴에서 기적이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요? 기적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또 들으면은 그 소리 뭐지? 귀가 열리지. 약간 그때 그 무당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여기서 일할 그게 아니다. 넌 차린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네, 맞았어요. 어떻게든 맞았긴 했는데 감사합니다. 재밌다 이거. 네. 맞아요. 이게 되게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이게 뭐 하나 틀을 깨는 거여서 네, 오히려
힘들긴 한데 얘기한 것처럼 할 수 있다. 네, 할 수 이걸 있다. 보여주는 거지. 그것도 있어요. 내가 하는 걸 보고 남들도 한다고 했을 때 또 그것도 알려줄 수도 있겠지. 뭔가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또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맞아요. 26층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도 좀 받아요. 기획부동산 이런 거. 아, 맞아. 그건 있겠다, 네. 진짜. 옛날에 내가 기획부동산 처음에 취업할 때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도 네. 선능력 아, 뭐 몇 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야. 네. 이렇게 랜드마크식으로. 네. 근데 가보면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네. 갔는데 막 이렇게 처음에 앞에 뭐 글로벌이 항상 적혀 있어. 네네네. 그리고 들어가면 아주 뻗어가는. 예, 뭐 독서실 같은 데가 쫙 있고 전화기가 다 놓여져 있어. 네. 전화 계속 가고 있어. 네. 근데 들어가면 바로 알아요. 이것도 기획부동산이다 이건데 네. 여기는 아예 분위기 자체가 다른 다르니까. 거여서 이거는 그런 오해는 있을 네, 수 있겠다 네, 진짜. 26층이니까. 공동중개 하러 오시는 사장님들도 신기해하세요. 아니 여기 어떻게 차릴 생각을 했냐. 그리고 구경 한번 싹 하고 가세요. 네. 너무 좋다. 그래서 근데 관리비가 얼마예요? 근데 관리비는 없어요. 그러면 어머 너무 좋네. 이러면서. 유지비가 없더라고 네, 보니까. 관리비는 없는 거죠. 월세 그냥 딱 내면 거기 다 월세만 포함. 내니까. 다 포함이니까. 그것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광고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홍보해줄게. 너무 좋으니까. 그럼 손님들이랑 그때 얘기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런 자연스럽게 식으로. 그러니까 얘기해요? 이렇게 나중에는 저는 계약이 안 나왔는데도 밥을 사주신다고 막 그래요. 계약을 못했는데 제가 그거를 그냥 손님이 그냥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막 네. 계약을 못했어요. 결국 그 물건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래도 잘 됐으면 사장님 그거 언제 나가나 막 걱정했다고 그러면은 감사하다고 애써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밥을 사준다고 해요. 그래서 계약은 다른 데서 하시고 이렇게 와서 밥을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굉장한데. 그래서 약간 오빠 동생 하기로 한 손님도 있고. 진짜? 네, 그거는 그냥 개별적으로. 그리고 최근에도 또 아파트 그 계약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부동산이 좀 장난질을 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임대인분한테 왜 이렇게 부동산 장난질 치는 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막 그때 좀 저도 되게 화가 난 상태여서 좀 그분한테 좀 감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나중에 전화하시더니 아직도 화가 나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괜찮아요 선생님. 저 그냥 그때로 끝났어요. 어차피 사장님도 뭐 알고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여자한테 그렇게 혼나보는 경험이 없었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계속 그분하고 이제 그 물건을 빼보려고 좀 노력은 했는데 또 그것도 못 뺐어요. 근데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계약하러 또 여기 올 테니까 밥 사주겠다고. 괜찮다고 하니 괜찮아요. 계약도 못 했는데 무슨 밥 사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친해지는 스타일인가 보다. 그런가 봐요. 그냥 좀 그래도 좋게 봐주세요. 약간 이게 약간 왜 중개사들 전형적인 이미지 약간 좀 세 보인다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중개사들 약간 맞아. 기세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해. 기세다 뭐 약간 뭐 무섭다 뭐 약간 그리고 약간 좀 거짓말 할 것 같다 막 약간 이런 이미지도 있고 이미지가 나를 좀 속이는 것 있죠. 같다. 왜냐면 실제로 손님들을 만나보면은 중개사가 임대인이랑 짜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맞아요. 그런 이미지가 사실 이 업계 처음에 왔을 때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를 안고 들어왔잖아요. 알고 들어온 거죠. 알고 들어왔죠. 저도 알고 들어왔고. 사실 우리도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그랬고.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주변에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 저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내가 중개사 욕하네. 내가 나도 중개사지만 저렇게 일하면 나도 저렇게 맞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그렇게는 안 봐주시는 것 같아요. 좀 솔직하게 좀 하는 것 같다라는 평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현아님은 약간 스타일 자체가 앞뒤가 조금 비슷한 사람? 네. 근데 그 뒤에서 할 얘기를 앞에서 해야죠. 네, 저는 그냥 다 하고 시원시원하게 다 하고 차라리 그게 뒤끝이 없고 편해요. 네. 근데 되게 불편한 사람도 있거든. 네. 만났는데 얘기를 하고 앞에서는 잘 끝났어요. 근데 뒤에 갔는데 내가 되게 불편하고 오늘 괜히 만났다는 사람들이 있고 맞아요. 앞에서는 조금 언쟁이 있었어. 근데 뒤에 가면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좀 불쾌한 사람이 더 싫은 것 같아요. 그쵸. 티는 안 내는데 책 같은 거 읽다 보면은 뭔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화해서 공감이 많이 돼. 맞아요. 저도 되게 근데 사실 저도 화가 되게 많아요. 화가 많은 사람인데 사주에도 화가 많고. 화가 많다고 나와? 사주에도 그냥 불이 계속 한 5개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 불의 어떤 그런 상징인데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사실 사람과 인간 대 인간, 뭐 지금 말했을 때 제가 막 뭐든지 막 그분들이 다 저를 좋아해 주실 것 같이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고. 맞아요. 이게 저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 상대를 이제 고를 권한이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를, 그러니까 중개사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나랑 맞는 사람 고를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손님을 좀 골라요. 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좀 너무 무례하다든지 약간 좀 너무 과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 전세 사기가 한창 이슈인데 막 말도 안 되게 막 뭐 융자를 이렇게 다 가져가면서 뭐 이거를 전세로 하라고 전세로 하라고 하면서 그거를 중개사가 좀 잘 임차인을 설득해봐라 이런 요구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저는 안 한다고. 네, 저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이런 거는 뭐 다운 계약서 이런 것도 사실은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냥 저는 이제 딱 잘라서 저희는 그거 안 합니다. 유혹이지, 유혹. 검은 손의 유혹. 엄청난 유혹. 엄청난 유혹. 맞아요. 이게 엄청난 그냥 근데 쉽게 거부하기가 좀 어려워. 네. 예. 돈과 관련돼 있고 내 수익과 관련돼 있고 그쵸. 또 제일 중요한 그거잖아. 옆에 사람들이 다 하는데 왜 나만? 맞아요. 예. 왜 나만 고귀한 학처럼? 맞아. 내가 뭐라고? 근데 고귀한 학도 그건 참 좋은 표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바보라고 하거든요. 그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 그 사람들은 저 바보 아니야? 저거 왜 거래가 될 만한 것들을 다 못하냐? 근데 차라리 저는 그런 계약을 해서 이제 계속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신경 쓰고 막 그런 삶을 사느니 그냥 다른 걸 해서 충분히 그거 말고도 돈 벌 수 있는 거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그 건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요즘 가장 드는 생각이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 이제 계약의 건수가 차오른다는 느낌보다는 하나하나 뭔가 평판을 쌓아간다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면서 이제 다음에 또 할게요. 내지는 다른 분들도 뭐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보람도 느끼고. 네, 보람을 엄청 느끼죠. 여러 개의 벽돌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건물이 쌓아지는 그런 느낌이네. 맞아요. 그런 걸로 차곡차곡 쌓는데 거기에 뭐 다운 계약서라는 구멍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벽돌이 빠지는 거네. 부실공사라고 하죠. 부실공사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있대요. 책에서 읽었는데 이런 거.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사람인데 그거를 도덕적 기준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하나 씨의 도덕적 기준은 거기에 있는 거지. 위법하거나 무리한 요구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건 안 된다. 뭐 옛날에 뭐 오피스텔 월세 막 200보 정도, 300보 정도 이런 것도 사실 이게 다른 사람 눈에는 200 뭐 저렴하잖아 뭐 이렇게 하지만 막상 들어간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큰 돈이란 말이에요. 작지 않아요. 계약이 한 건마다 다 이게 금액이 낮다고 해서 좀 가치가 없거나 뭐 위험에도 좋은 계약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초반에 그런 계약을 하시던 분들이 거기서 안 좋은 중개사와 안 좋은 경험을 가지면 거기서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져서 평생을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스타트를 어떻게 중개사가 끊어줬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나중에 또 투자에 대해서도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생각을 2차, 3차까지. 네, 맞아요. 맞아.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인연이라는 게 원래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로 앞에 것만 바라보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길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려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1, 2년 하다가 이제 접을 게 아니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평생 직업이잖아요. 제가 못해도 앞으로 4, 50년은 더 할 수 있는데 그 체력이 있는 한 체력이 있어야지. 네, 체력이 있는 한 체력이 있어야죠. 더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왜 영화 배우들도 필모그래피를 쌓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어떤 히스토리를 쌓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약간 흠집을 내고 싶지 않은 거죠. 작은 유혹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세죠. 최근에도 너무 센 게 와가지고. 맞아요. 그게 부동산 하면서 내가 제일 고민되는 게 내가 일을 못하거나 이런 것들은 나 스스로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검은 돈의 유혹들이 되게 커요. 맞아요. 나도 일하면서 보통 단위가 1000단위야.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맞아요. 한 큐에 내가 이거를
아, 내가 저번 달에 그렇게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비 맞았는데 맞아요, 이러는데 맞아요. 아 이거는 한 방에 2,000이야? 이런 게 되게 많이 있거든. 특히 여기 송도잖아요. 그쵸. 송도는 이제 분양이라든지 입주가 엄청 네.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래 가지는 않아. 그렇게 믿어요. 예, 그렇게 그쵸. 믿고 뭐 설령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고요. 아, 우린 어쩔 수 없어요. 그 분야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일단 그 분야가 아닌 걸로 이제 가는 거죠. 저는 그 스탠스를 밟고 가는 거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스탠스를 또 잡아놓으니까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런 그런 사람들이 부류가 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는 안 합니다 하면 "헉, 남들은 다 하는데 왜 안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오히려 너무 좋아. 오히려 손님들이 막 더 좋아하시는 오히려 더 분들이 좋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게 다 웬만해서는 막 당연하게 듯이 요구하는 것들이고 막 그런 건데 저희는 안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고고하게 진짜 막 학처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희는 안 해요.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착한 마음을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자기들도 이거 다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게, 불편한데도 뭐 왜냐하면 그런 사람 거래를 되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안 되면 거래는 안 되니까.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 인사도 안 했는데 그냥 바로 시작을 해버려가지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렇게나 해주셔도 돼요. 저는 송도에서 이거 타워 얘기를 해도 되나요? 해도 되죠. 네, 송도 그 포스코 타워에서 26층에 이제 공유 오피스에 소소하게 이제 부동산을 차려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최연아 중개사라고 합니다. 말은 엄청 잘해놓고 여기서 갑자기 뭐 다시 할까요? 아니 또 한 번 인사해도 돼. 천연합니다 해도 네, 되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안녕하세요. 이상해요.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여기서 긴장한 나이가 네. 보통 그러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너무 의식하게 돼요. 내가 맨 마지막에 네. 아니면 중간에 네. 하라고 하는 이유가 네. 이걸 처음에 하잖아요. 그럼 인터뷰한 내내 이것만 하고 있어.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도에서 네. 부동산.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송도에서 지금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최연아 중개사라고 합니다. 너무 잘했어. 네. 심플하죠? 아까 그거는 뒤에 되게- 넣어도 될 것 같아. 재밌었어요. 근데 나는.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 네. 안녕하세요. 박선호입니다. 오늘 제가 인천 왔어요. 인천 송도 왔습니다. 송도. 네. 송도 왔어요. 아는 분 사무실 가는데 이분이 이제 되게 높은 곳에서 일을 하셔가지고요. 그거 구경하러 왔어요. 멋지더라고요. 공동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는 건데, 너무 뷰도 좋고 멋져가지고 구경 오고 싶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는 김에 인터뷰도 부탁해 보려고 합니다. 인터뷰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냥 잡담? 네, 잡담. 수다? 수다가 좋겠다. 잡담은 조금 뉘앙스가 안 좋으니까 수다를 한번 가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왔어요. 찍을 수 있으면은 좀 많이 담아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싶은 분이어가지고 송도까지 왔습니다. 근데 송도를 올 때마다 내가 느끼는 건데, 여기는 진짜 도시만 놓고 보면은 여기가 강남 느낌이다. 내가 생각했던 강남,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강남의 모습은 송도.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미래형 도시 같아요.